사실 저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제 요청을 받고 망설였습니다만 워낙 이 문제가 나라의 구분을 좌우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의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국회, 행정부, 학교, 기업 등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학술적이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제가 천착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자료들을 읽고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집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정책을 기대합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서 사회통합의 의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진단, 동서고금의 역사의 교훈,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의 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차성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한뜻, 그건 여기 응집, 결속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의식, 소속감, 그렇게 볼 때 분열과 대칭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주의 사상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관용, 배려를 하는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하고 좀 맥락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갈등이 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조건은 자유주의, 그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하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너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대, 협력, 정체성 등을 공유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진단은 뭐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에 제목으로 4분 5열의 대한민국이라고 썼고요. 갈등이 증폭되고 규율, 디시플린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강은 조금 군대식인데 규율이 잘 서 있지 않고 느슨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이건 미국에서의 자료이긴 한데요. 이걸 좀 더 악화시킨 건 SNS 환경인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이른바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데 반향 효과가 전폭되고 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위정자들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일반 국민 모두에게까지 이 갈등 반복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닭을 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뭐 저같이 좀 더 배운 사람들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깊이가 얕고 경박해서
전체적으로 국정의 생태계가 너무 취약합니다. 총론은 무성한데 강론이 너무 빈약하고 전문가의 윤리의식이나 장인정신이 위협합니다. 정당연구소, 국책연구원, 민간 싱크탱크, 지식인 네트워크 등도 아주 토양이 척박하고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 김준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뭐 발제를 한다니까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런 뭐 좀 뭐라고 할까 어중간한 회색지대에서 뭐라 활동을 하느냐 아무 성과도 없을 텐데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말이지 그냥 시간 낭비를 하냐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극적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아까 SNS 환경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 어쩌면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걸 거쳐야만 다시 정체성을 나라가 정립할 수 있을 지경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는 없죠. 성자 독식의 정치 그리고 대중영합의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대통령제는 여전히 제왕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정당 역시 1인 지배의 당론 정치가 힘을 갖고 있어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념 이기주의라고도 하고 직역 이기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이념 떼쓰기가 과학 규모 상식을 압도하고 또 옹호연맹의 거부권이 만연해서 합의와 타협이 상당히 어렵죠. 세계 가치관 조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우리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우리보다 정말 못 사는 벵글라데시, 제가 다음 달에 벵글라데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나라는 우리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더라고요. 불가사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 최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보다도 정부가 중요하다, 재분배가 중요하다 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그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조, 자기 책임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어지간하면 남 탓이고 제도 탓이고 아니면 조상 탓이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 이생망이다, 헬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것들만 좀 찾아봐가지고 집약을 했는데요. 통일 신라가 1000년 가까이 신라를 포함해서 갈 수 있었던 큰 원인이 이 초기에 포용이었더라고요.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흡수 융합을 했고 굉장히 발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망할 때 되니까 다른 왕조도 다 마찬가지지만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을 했죠. 고려 역시 비슷했는데 궁예보다도 늦게 왕건이 뜻을 세웠지만 결국 슬기로운이라고 할까요? 유화 화치 외교로
민심을 얻어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을 포용해서 견훤이 아들을 공격하도록 나서게 하기도 했죠. 망할 때는 공문세족의 바로로 결국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국력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종대왕 당시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포용, 인본, 주위에 이른바 선정을 했고요. 그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론, 수기, 검증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여진족을 정벌할 때 전쟁을 앞두고 3개월씩 토론을 한 뒤에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 왕조의 조세제도의 근간인 전세제도,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립하는데 반년 동안 17만 2천 가구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해서 지지율이 5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세종이 심히 근심을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14년 동안 보완책을 마련한 끝에 450년 이상 간 조제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조선조 때는 인사를 하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류의 상소 있잖아요. 성균관 유생들이 반대하고 하는 일종의 지금의 인사청문회였죠. 시간은 없지만 간략히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임금이 예를 들면 좌의정으로 누굴 임명하겠다. 그럼 홍길동 자네 좌의정 하시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좌의정을 맡아주시면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써서 지방에 있으면 지방까지 파발마로 해서 사신이 가서 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만에 아유 예, 뭐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뭐 이런저런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2번을 물려야 되고요. 뜻이 있으면 3번째 받고, 뜻이 없으면 친병 또는 부모님, 모친을 모셔야 된다 이런 것 등을 핑계로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소문이 나서 검증이 진행이 되고 이런저런 그 모함도 있지만 반대 등등의 여론이 들끓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종대왕 때 인사에 반대하는 상소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횟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920몇 회로 오래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색당쟁, 이게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국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부금을 다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장본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활발한 토론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저기 보시듯이 예속논쟁, 사문난정론, 해리 시비와 같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복잡하지만 탁상공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 건 뭐 잘못이 있었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기는 힘든 그런 구도는 상당히 또 건강한 측면이 있었다고. 근데 사실 힘들어진 건 세도 정치 때문이었죠. 관직의 독주, 세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제장치가 무력화되고 탄핵 자체도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미국의 연방파와 공화파의 극한 대립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제임스 메디슨, 영국의 보수당 수상이었는데도 5년 동안 노동당 50명보다 근로자 서민을 위해 더 많이 일했다는 평을 받는 벤저민 디즈레일리 수상. 제일 하단에 제가 1879년 자유노동당수 알렉산더 맥도날드라고 썼습니다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유노동당 의원이고요. 당수가 될 뻔했다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오타인데 나중에 수정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레일리가 우빈법을 제정하고 근로자 후생 복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과 같은 유혈 혁명이 없었고 이른바 질서 있는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87년 체제 차성수 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87년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질서 있게 차분히 꾸준히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이랄까요? 다시 좀 더 진중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만둔 멀클 독일 수상의 엄마 리더십, 한마디로 말을 자기는 많이 안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통령들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중용, 균형, 소박, 청령. 저는 뭐 G20 정상회의 때 한두 번 뵀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첫날 입은 바지를 그 바지만 입으시던데 제가 볼 때는 둘째 날 똑같은 바지를 입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바지에 그 주름살이 앞에 주름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다렸으면 주름이 탁 날이 서 있을 텐데 주름이 안 잡히면 왜 무릎 쪽이 약간 토박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난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성 대통령 수상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뭐 굉장히 하여튼 옷을 좀 많이 멋있게 입고 나오셨던데 발언하고 토론하는 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났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역시 정당 개파를 촉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헌법 90조에 국가 원로 자문회의가 있어요. 운영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자문회의 의장이 누구냐? 직전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동을 하면 그러면 보고 얘기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데 거기서 뭐 싸우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점잖은 체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반대로 얘기해서 하면 자주 만나고 이러면 거기서 뭐 싸우고 합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법에도 뒤에 있습니다만 국회법은 아니고요. 국회 규정으로 여야 중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사무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맨날 뭐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하고 의장실 만나가지고 뭐 티격태격하고 그러는데 여야 중진 협의회를 구성하면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편싸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여당하고만 하지 말고 야당하고도 주요 정책 예산 협의를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을 놓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런 것처럼 주요 정책의 예산은 야당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고
저희 오늘 한반도 선진화진화에서 오전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인사검증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가 했었는데, 미국은 20세기 100년 동안 상원에서 인준이 부결된 장관은 3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인준이 부결된 사람이 3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마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중에는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흑인 교수 글렌 다우리 교수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교육장관으로 지명이 됐지만 상원 인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본인이 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용자 받은 걸 다 갚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므로써 갚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독촉장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를 뭐 좀 약간 달리 해가지고 독촉장을 받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퇴했으니까 그 자기 사퇴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년 동안 어쨌든 뭐 한 3차례 부결됐다는 건 상당히 놀랍잖아요. 그 미국이라고 해서 뭐 정당 간에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보면 백악관에서 야당하고도 여야하고도 의견을 구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의견을 좁혀가지고 숏리스트로 압축이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은 청문회 때 그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 신사협정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나머지 보시도록 하고요. 개헌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개헌 사안은 결국은 87년 체제가 좀 수명이 다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또는 총리가 함께 출마하는 그런 책임 총리제를 담보받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빅뱅 방식으로 한다면 내각제에다가 양원제를 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국력이나 국민의식의 신장 등에 비춰볼 때 이제 저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건은 정치인이 아닌 정치가를 양성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죠. 누구에게나 적이 없이 모두에게 애휴를, 그런 마음을, 너그러움을 가진 정치가를 양성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짚어보고 시사점을 찾는다면 결국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맨 마지막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민의식을 좀 더 함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관용이라 그러죠. 톨레랑스, 독일의 신사협정, 그리고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얀센의 법칙, 얀센의 불문율이라고 했어요.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자기 의견을 우기고 튀려고 하고 그런 것을 자제하는 그런 의식, 인식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한, 자한편에서 얘기한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는 공자를 얘기하죠.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4가지.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하는 것은 그런 건 없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아직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무의, 무필, 무고, 무화, 자절, 사, 정신이 많은 분들이 다 공유를 한다면, 특히 정치가들이 공유를 한다면, 그러면 갈등이 좀 줄지 않겠나. 오늘 토론할 때도 자절사의 정신으로 상대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 공배수를 찾으려는 그런 열린 마음이 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때로 제자들이 교수님은 너무 한자를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러는데, 애휴이나 줄탁, 동시 이런 걸 한글로만 써놓으면 뜻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렇게 바꾸는데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한자 써놓으면 튼다고 스킵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제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림 자체가 뜻하는 게 생겨서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읽고 느낀 것 등을 정리를 해서 오늘 토론의 화두로 할까요? 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